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특정 위험 보장 받장물 인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저희가 받장물 지금 계속 이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종합위험 수익감소 보장 받장물 11종 배웠었고, 그죠? 농업 수익감소 보장 6종 배웠어요, 그죠? 생산비 보장 받장물 노지 받장물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죠? 그다음 지금 이어서 아이고 경상도 사투리라 발음 잘 안 되네요. 특정 위험 보장 받장물 인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이게 인삼 해가림 시설이에요. 저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주대 이거 이 사이와 사이를 지주목 간격이라고 하죠, 그죠? 인삼은 땅속에 파묻혀 있는 것 정도는 아시죠? 나무 아니에요. 봄의 목적입니다. 봄요 나비빌이 속하는 해에 설치되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인삼 재배 시설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지금 해가림 시설에 대해서 대한 설명이죠. 나비빌이 속하는 해에 설치되어 있거나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인삼의 수확을 종료한 인삼 재배 시설은 보호 목적에서 제외되더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인삼 재배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인삼에 대한 거예요. 이제는 인삼 재배 시설에서 설치해야 된다. 결국 해가림 시설을 말하는 거죠. 해가림 시설에서 설치해서 재배하는 몇 년근 이상? 2년근 이상의 인삼입니다. 인삼은 2년에서 5년까지죠. 그죠? 실제로는 지금 6년까지 그죠? 된다 그죠? 가입은 5년째에서 6년 차까지라고 해야 맞겠네요. 그죠? 자, 2년간 이상의 인삼으로 관할 농협에 경작 신고된 인삼이어야 해요.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가입하는 해에 나무 같은 경우도 가입하는 해를 식재된 해,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삼 같은 경우는 가입하는 연도의 인삼에서 플러스 1년 해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것을 보상 가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인삼에서는 나중에 보험 가입 금액 할 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6년근은 인수 불가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미수확분.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인삼이 지금 요게 지금 21년도에 개정돼서 새로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판매 개시년도 11월 1일에서 이듬해 10월 31일 24시 이거 하나만 있었는데 1형이 새로 들어와서 지금 인삼 해가림 시설 1형하고 2형으로 구분이 되었어요. 판매 개시년도 11월 1일에서 이듬해 10월 30일 이거는 5년근이 들어왔다고 하면 플러스 1년 하더라도 여기 6년근 10월 31일이면 괜찮잖아요. 괜찮은데 이게 문제죠. 예를 들어서 이게 판매 개시년도 5월 1일에 이게 5년근이 들어왔어요. 그죠? 판매 개시년도 5월 1일에 6년근이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자, 판매 개시년도 5월 1일에 들어와서 이듬해 4월 30일까지예요. 만일에 6년근이라고 한다면 이듬해가 되면 7년근이 되잖아요. 7년근이 되죠. 그래서 그거는 안 되니까 5월 1일에서 이듬해 4월 30일까지는 안 되고, 그죠? 그래서 6년근 같은 경우에는 판매 개시년도 10월 31일까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월 1일에서 결국은 5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만 6년근은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이듬해 4월 31일까지 30일까지 24시에서 되겠네요. 자, 그럼 판매 개시년도가 두 개로 나눠진다 그죠? 5월 달에 판매되는 거, 11월 달에 판매되는 거. 11월 달에 판매되는 거는 이듬해 10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5월 달에 판매되는 거는 이듬해 4월 30일까지. 왜? 1년마다 갱신을 하니까 그래요. 인삼은 다른 작물하고 다르게, 다른 작물은 우리가 보통 작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전년도에 심어서 그 다음에 수확을 한다든지, 또는 그 당해년도, 판매 개시년도죠. 결국은 그 당해년도에 심어서 당해년도에 수확하는, 보통은 보통은 1년 정도로 가죠. 1년 조금 더 가는 것도 있긴 한데 보통 1년 단위가 작기라고 한다면, 인삼은 지금 달라요. 그죠? 인삼은 달라서 보통 과수 같은 경우는 몇 년생 있지만, 물론 그 몇 년생 나무를 하더라도
그 해에 그죠? 수정을 해가지고 결실이 되고 그 해에 수확을 하잖아요. 하는데 인삼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인삼은 우리가 1년 심어가지고 1년 만에 수확하지 않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1년간 인삼은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다. 인수 제한이다. 라고 되어 있고, 인수 제한 나중에 2년에서 5년간까지 되어 있거든요. 2년에서 5년, 결국은 5년 가입하면 이듬해까지 가기 때문에 6년간까지 되기는 하죠. 그죠? 2년에서 보통 6년간까지를 우리가 수확을 해요. 그죠? 수확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홍삼 제조하는 것들, 뭐, 우리가 정관장이나 이런 거 뭐, 많이, 그, 선전하기도 하고 많이 먹기도 하죠. 계약 재배 많이 해요. 그쪽에서. 그래서, 홍삼용으로 재배하는 것들은 보통 6년근 인삼입니다. 6년근 인삼은 보통 홍삼으로 제조를 많이 하고 4년에서 5년근 인삼은 보통 우리가 흔히 먹는 백삼이에요. 백삼 종류들. 백삼 종류는 4, 5년생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삼계탕용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죠. 삼계탕용 이런 거 2, 3년도 된 것들이 이제 그런 삼계탕용이 되는 거예요. 용도가 다르죠. 하지만 2년에서부터 거의 6년까지를 키워서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수확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게 다르고요. 그죠? 하지만 계약은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해서 하는구나 라는 건 맞는 거예요. 되겠죠? 자,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우리 인삼 지금 제목이 특정위험 밭작물 인삼이에요. 그죠? 특정위험 보장 밭작물 인삼입니다. 특정위험 우리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나요? 제일 처음에 우리 배우는 과실의 적과전 종합위험이 배웠어요. 그죠? 특정한 위험을 보장해 주더라 라고 해서 그 특정한 위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암기를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똑같죠? 태풍, 강풍 같은 경우는 최대 순간 풍속 14m/s 미만의 이상의 강풍이어야 되더라. 이런 거 배웠었단 말이에요. 자, 인삼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는 우리는 재해가 어떤 게 있었나 특정한 위험 재해가 적과 종료 이유가 특정한 위험이었죠. 그래서 태우집 지진 화재가 일각까지 번졌더라 해서 특정 위험 7종에서 배웠어요. 그죠? 태풍, 그죠? 우박, 집중호우, 그죠? 태우집, 지진, 화재, 그 다음에 일소, 가을 동상해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인삼에서 보상하는 특정한 위험은 8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삼에서 보상하는 손해 8가지는 암기를 하셔야 해요. 정의도 알아야 되지만 인삼에서 보상하는 특정한 위험에 대해서 그냥 종류를 쓰시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그죠? 그래서 어떻게 저는 암기를 했냐면 우리 보통 태우집 이렇게 암기를 많이 했었죠. 제가 암기 팁을 알려주는 것은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태우집 화재예요. 여기 지금 지진이 없어요. 태우집에 화재가 났어요. 그럼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태풍과 항상 같이 다니고 다니는 거 강풍 있어요. 그죠? 태우집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냉침을 폭폭 내려주세요. 태우집, 지진, 화재, 냉침, 폭폭. 암기팁이 아래에 있죠. 아래에 요렇게 실은 암기팁이었어요. 살짝 숨겨놨죠. 태우집, 지진, 화재가 나서 냉침을 폭폭 내려주세요. 이렇게 암기를 했고요.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에 냉해, 그죠? 침수, 폭염, 폭설 되겠나요? 자, 그리고 인삼은 대부분 다 기준이 24시간 기준이에요. 저희가 적과전 종합이면 12시간 기준이었죠. 기준이 12시간이었어요. 12시간이었는데 인삼은 24시간이 기준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폭설도 보통은 많은 눈이 내려서 기상특보 지상특보에 대한 기상청에서 발령한 특보 그러니까 눈이니까 뭐 대설특보, 대설주의보 이런 게 되겠죠. 해당 지역에 눈이 되겠지만 하나 이제 특정한 위험으로 보는 뒷부분이 중요한 거죠.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인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신적설이란 말은 그날 내려가지고 그날 쌓인 눈, 그죠? 새로운 눈. 그러니까 전날에 내려가지고 그 다음날 또 내려서 차곡차곡 쌓인 눈 아니고 그날 내린 눈을 말해요. 그러면 그 전날 내린 눈하고 그날 내린 눈 구분이 될까요? 하지만 구분이 돼요. 예, 눈도 전날 내린 눈에서 그 위에 다시 내리면 색깔도 구분이 되고 층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신적설 몇 cm? 5cm 이상이라는 거.
집중호우입니다. 집중호우는 적과전 종합위험에서는 24시간 아니고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 돼 있거든요. 근데 인삼은 24시간이라는 거. 다음에 침수 한번 볼게요. 보통 인삼 밭에 가면 인삼 두둑폭이 생보다 굉장히 높아요. 왜? 밑에 아래 뿌리를 키우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대파밭에 가도 두둑이 높죠. 그것처럼 뿌리를 먹는 것들이 두둑이 높아요. 그래서 인삼도 마찬가지로 두둑이 높은데 고랑 바닥에서부터 침수가 오는 경우들은 보통 어떤 게 있나요? 태풍 집중호우도 비를 동반하는 것들이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박이 내려서 침수가 된다든지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인삼 농지에 다량의 물이 유입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면 윗 부분이 물에 잠긴 상태를 말하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와야 침수지라는 걸 정의해 놓은 거예요. 고랑 바닥에서 우리가 이렇게 뭐 고랑이 이렇게 이게 두둑이고 고랑이죠. 아래쪽이 고랑이죠. 이 고랑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두둑 높이가 그죠? 이 두둑 높이가 15cm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15cm 미만이면 인수제한이라고 나중에 저기 인수제한 목적물 가면 또 나와요. 우박은 정의가 같고요. 냉해 있습니다. 냉해는 출하 및 전력기, 잎이 막 나오는 시기예요. 잎이 막 나오는 시기. 그 시기가 4월달, 5월달이라고 해요. 4월, 5월 출하 및 전력기에 기온이 몇 도? 최저 기온 0.5도씨 이하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보통 저가전 말고 보통 우리 종합하수나 이런 거에 우리 자연재해 냉해 기억나시나요? 냉해 어땠나요? 작물이 생장하는 데 있어서 생육의 지장을 초래하는 찬기운이라잖아. 그죠? 생육의 지장을 초래하는 찬기운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정의를 해놨어요. 온도를 최저 기온이 몇 도 이상? 0.5도씨 이하의 찬기운. 찬기운이라도 이런 찬기운이야 어떤 거? 0.5도씨 이하야 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됐죠? 그리고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냉해 증상이 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하더라 라고 되어 있고요. 폭염입니다. 폭염은 적과전 종합위험은 우리가 2일 연속 2일 이상 적과전 종합위험 비교하는 이유는 둘 다 특정한 위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해서 암기를 하시라고. 적과전 종합위험은 연속 2일 이상 몇 도씨? 33도씨 이상. 그죠? 거기는 폭염이라고 했다기보다는 일소라고 나왔고 일소의 원인이 폭염이었죠. 그죠? 그래서 폭염 정의를 다시 내렸던 거고요. 여기는 바로 직접적으로 폭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폭염으로 인해서 이거는 일어난 그 재해를 말하는데 이 폭염의 정의가 적과전 종합위험은 연속 2일 이상 33도씨라고 한다면 인삼은 최고 기온이 몇 도씨? 30도씨 이상인데 2일 아니고 훨씬 더 길어요. 7일 이상 지속되는 상태. 지금 보상하는 손해를 저희가 이렇게 보통 오래 길게 하지 않죠. 금방 태우집, 지진, 화재 또는 태우가 냉동실 안에 조기를 먹고 복식하다가 호강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인삼은 중요하기 때문에 오래 하는 거예요. 왜? 특정한 이유의 정의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종류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타들어간 증상이 50% 이상일 때 50% 이상일 때 우리 거의 가을 동상에 그거 비슷하다 그죠? 적과전에서 화재는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가로넣기 나올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인삼은 재해 종류를 쓰시오 5점짜리로 나올 수 있지만 몇 개 재해 종류를 들고 재해 종류의 정의에 대해서 쓰시오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 잘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다. 결국은 뭐에 취약한가요? 볼게요. 습에 취약하다. 습기에. 그죠? 그래서 침수 높이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습기. 그죠? 다습한 거 싫어한다 그죠? 습기에 취약하고 폭염도 안 되네요. 그죠? 습기에 취약한 거네요. 인삼은 그죠? 자, 해가림의 자연재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우가 냉동실 안에 조기를 먹고 호강했다. 그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중에 태우가 냉동실 안에 조기를 먹고 호강했다 라고 하지만
빠지는 게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태풍, 강풍 같이 들어왔네요. 우박도 들어왔네요. 태우가 냉해가 빠졌네요. 해가림 시설은 목재나 철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냉해를 입지 않더라. 그죠? 동상에도 없네요. 그죠? 시설이니까 없죠. 냉동, 설. 그죠? 설은 있네요. 눈으로 해서 해가림 시설 쓰러질 수 있죠. 그죠?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설은 있어요. 설, 한해도 없죠. 왜냐면 시설은 가뭄이란 게 없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조기를 먹고 조회는 있네요. 바닷물 유입되는 거. 그죠? 조기를 먹고 기타 자연재해도 있네요. 그죠? 조기를 폭식하고 해가림 시설 역시 폭염이 있나요? 폭염 없네요. 시설이니까. 그죠? 그래서 쭉 태우가 냉동실 안에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 쭉 내려가면서 어떤 게 빠지는구나. 왜 시설이어서 살아있는 생물체가 아니고 시설이기 때문에 빠지는 게 있겠구나 라는 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럴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호는 많은 비리로 인한 거니까 시설도 비에 인한 피해를 입죠. 그죠? 조수에도 있네요. 자, 새나 짐승으로 인한 피해, 화재도 있고 결국은 인삼은 특정한 위험으로 보상을 하고 해가림 시설은 종합으로 보상을 하더라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개, 수, 재, 병, 댐, 하, 기, 보 똑같은데 뭐가 하나 들어갔나요? 연작, 장애, 염류, 장애 등 생육 장애로 인한 손해. 인삼은 우리 연작하면 안 된다고 했죠. 몇 년 이상이었어요? 밭은 10년간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나중에 인수제한 목적물에 넣을 거. 노는 6년이에요. 그래서 10년 동안 논에서 그 밭에서 인삼을 키웠다고 한다면 이 인삼은 이제 거기에서 인삼 재배하시면 안 돼요. 네, 연작 장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막 이 비료 성분들 쌓여가지고 염류 장애들도 있기 때문에 생육에 장애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작을 해가지고 일어나는 연작 장애나 염류 장애 등 생육 장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전에는 인삼하면 금산이 되게 유명했죠. 충청도 쪽에 그죠? 유명했는데 전북 쪽인가요? 금산이면? 헷갈리네요. 근데 점차 원래 충청도 쪽이 더 인삼 유명하지 않나요? 이제 점차 전라도, 전북, 전남 쪽으로까지도 내려오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연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10년 이상 인삼을 한 10년 동안 밭에서 인삼을 재배하면 그 밭에 있는 영양 성분은 진짜 인삼이 다 빨아먹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인삼을 재배할 수 없으니까 그럼 계속 옮겨가면서 인삼을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아랫지역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전라도 여행 가보면 생각보다 인삼밭이 많이 보여요. 경북 쪽은 어디가 유명한가요? 풍기 인삼 유명하죠. 그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해가림 시설입니다. 해가림 시설은 저희가 비가림 시설할 때도 시설을 배웠어요. 비가림은 저희가 어떤 거 해서 배웠나요? 침전법도 수리 제가 알려드렸었나요? 그죠? 항상 침전법도 수리 그죠? 그죠? 이거 침식활동 지하수 이거 들어갔었고 그죠? 전쟁에 관한 거 들어갔었고 그죠? 전쟁에 관한 거 들어갔었고 법령에 의한 거 그죠? 법령에 의해서 뭔가 집행해서 생긴 문제들 그거 들어갔었고 법도 도난에 의한 거 그죠? 도난에 의한 분실 뭐 이런 것도 들어갔었고 법도 수리를 본 목적물의 수리를 지연해 가지고 생긴 손해 있죠. 그런 것도 들어가서 제가 침전법도 수리 이렇게 암기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해가림 시설은 굉장히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화재에 관한 것들도 많고 주로 지금 보세요. 여기도 지금 거의 보면 화재 지금 쭉 화재가 많죠. 지금 화재 쭉 자연발화 이것도 화재 그죠? 쭉 여기까지 거의 화재네요. 8, 9, 10, 11 거의 다 화재네요. 그죠? 해가림 시설 이거 전부 다 쓰라고 나올까? 그렇게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면 OX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가로놓기도 혹시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암기 팁은 핵도발 방지 개발 맹수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저희 스터디 선배님 중에 한 분이 만드신 암기 팁이에요. 핵 도발 방지 개발 명수 색상 표시를 다 따로 해뒀죠. 무조건 첫 글자를 딴 건 아니에요. 핵 도발 방지 개발을 누가 했냐면 명수가 했대요. 예?
핵도발 방지 개발을 누가? 맹수가 했대요. 그래서 하나씩 여기 암기 팁을 가지고 이거 어디에서 가지고 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농지 단위로 보험 가입 금액 산출하고요. 인삼하고 해가림 시설이 달라요. 자, 우리 앞에 생산비 보장 받장물 어떻게 배웠나요? 가입 면적에, 그죠? 가입 면적에 뭐요? 보장 생산비를 곱했다. 맞나요? 결국은 가입 면적에다가 뭔가 금액을 곱했어요. 그죠? 왜? 그거는 평수 미평으로 보험금 산정하지 않았잖아요. 왜? 수확량 측정을 할 수 없어서. 그랬죠? 그것처럼 인삼도 비슷해요. 인삼은 생산비 보장 받장물의 특성과 수확감소 보장 받장물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도 생산비 보장 받장물처럼 금액 곱하기 면적이에요. 대신 가입 면적 아니고 재배 면적이네요. 자, 금액은 제가 처음에 우리 보험 목적물 할 때 알려드렸죠. 가입 당시 금액은 자기 연금에다가 플러스 1년 해서 가입한다고요. 플러스 1년 해서 가입한다고요. 미리 요 정도 금액으로 해서 조금 더 올려서 금액을 가입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연금별 보상가액 곱하기 재배 면적. 이때 연금별 보상가액이라는 게 뭐지? 그러면 가입 당시 연금이 내가 3년이야. 그러면 플러스 1년에서 4년짜리 보상가액을 넣어서 재배 면적에다 곱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1년 더 플러스 해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더라. 만원 단위 미만 절사입니다. 그리고 이 연금별 보상가액은 정해져 있어요. 2년치, 3년치, 4년치, 5년치. 그죠? 다 정해져 있습니다. 6년치까지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나중에 저 보상가액 뒤에 표 있거든요. 따로 보여드릴게요.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 그죠? 자, 만원 단위 미만 절사 많습니다. 해가림 시설은 제조달가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조달가액은 어떤 건가요? 동질의 신품으로 만들었을 때 드는 가격하고 똑같은 거라 했죠. 동질. 결국은 내가 새로 샀을 때의 금액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제조달 가액이죠. 그러니까 제조달 가액. 결국은 제조달 가액은 뭐예요? 단위 면적당 시설비에다가, 그죠? 가입 면적 또는 재배 면적이 되겠죠. 그죠? 제조달 가액 곱하기 100%네요. 자, 100%에서 감가상각률을 뺀대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비가림 시설 배울 때는 그냥 제조달 가액 기준으로 했다. 기억나시나요? 상세하게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시설을 보험가액 금액, 보험료, 보험금은 간단히는 다뤘어요. 그죠? 자, 비가림 시설은 제조달 가액을 기준으로 몇 %? 80에서 130%로 가입해요 하고 배웠죠. 그죠? 근데 해가림 시설은 몇 프로에서 몇 프로 가입해요? 그건 없어요. 근데 제조달 가액이 있는데 감가상각률을 적용한대. 이 말은 뭐냐면 비가림 시설은 제조달 가액 기준으로 준다. 사고가 나면 무조건 신품 가격으로 딱 원래 상태대로 되돌려 놓는 걸 말해요. 그죠? 근데 해가림 시설은 제조달 가액에 100% 마이너스 감가상각을 했단 말이기는 시가로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샀다고 생각해 볼게요. 내가 산 첫 해의 가격과 2년이 됐을 때, 3년이 됐을 때 가격이 달라요. 우리 그걸 중고차라고 이야기했죠. 중고차는 뭐가 적용이 된 건가요? 감가가 적용이 된 거예요. 이것처럼 그거를 이렇게 변해가서 시가 적용이라 하고, 그거 시가 적용이 똑같은 게 지금 해가림 시설이에요. 그럼 시가 적용은 어떻게 하냐? 원래는 100%인데 감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감가상각률이란 게 그럼 도대체 뭘까? 하루하루 연도가 1년 지나가는 거를 내용 연수라고 해요. 그죠?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게 다 경영감가율을 곱한대요. 이 경영감가율은 1년이 지날 때마다 몇 %만큼은 감가 줄어들겠다. 이 가치가 줄어들겠다라는 거를 계산한 거죠. 목재, 해가림 시설은 목재가 있고 철재가 있어요. 목재는 13.33%만큼, 철재는 4.44%만큼. 자, 이렇게 많이 줄어드니까 내용연수가 더 짧다는 게 되겠네요. 왜? 1년에 줄어드는 게 크잖아요. 철재는 4.44니까 내용선수가 훨씬 더 길다는 게 되겠네요. 그죠? 유추가 되시나요?
그래서 목재는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 철제는 내용연수가 18년이에요. 5회 때 시험에 해가림 시설 보험금 산정하는 게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보통은 경영 감가율을 주든지 또는 내용 연수를 문제 조건에 줘요. 근데 아무것도 안 주고 출제를 했어요. 내용 연수를 알거나 경영 감가율을 알거나 둘 중에 하나는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냈던 거예요. 그래서 내용 연수를 알거나 경영 감가율 둘 중에 하나는 아셔야 해요. 자, 그럼 감가상각률이라는 거는 내용 연수 곱하기 경영 감가율이더라. 그럼 경영 감가율 이건 어떻게 구했지? 궁금하지 않나요? 뒷부분에서 설명드릴게요. 앞부분에서 너무 많은 거 설명하면 힘들잖아요. 경영 감가율 구하는 것도 물론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뒷부분에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자, 해가림 시설 감가 상각 적용 방법입니다. 그럼 감가를 한다는데 어떤 걸 가지고 감가를 하는 거야? 궁금하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기준은 제일 처음 설치한 시기야. 설치한 시기가 기준. 설치한 시기가 기준입니다. 자, 설치한 시기를 고지받아요. 그 해당 일자를 기초로 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은 설치한 걸 기준으로 해서 언제까지? 우리 거기 보험가입 시점까지. 감가상각은 보험가입 시점 그때까지 감가상각하는 거를 계산해요. 그럼 설치해서 보험가입 시점까지다. 그죠? 그런데 설치 시기를 그럼 계약자한테 고지를 받아요? 그럼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뭐 보험가입 시점에 여기에 감가를 맞춰서 감가를 하겠죠. 그럼 설치를 나는 2019년도에 했어요. 근데 내가 보험가입을 2022년도에 해요. 그러면 20년, 21년, 22년. 그죠? 자, 근데 이 감가는 몇 년 단위로 하냐면 연 단위로 해요. 연 단위로. 연 단위가 아닐 땐 버려요. 되겠나요? 그래서 그럼 2019년 몇 월 달에 가입했는지도 중요하겠네요. 연 단위로 되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자, 설치 시기를 근데 고지받는데 설치 시기를 계약자가 몰라. 그죠? 계약자한테 고지를 받는다고 했는데 계약자가 설치 시기를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인삼의 정식 시기하고 동일한 시기로 결정을 한대요. 그죠? 됐나요? 특정하기 어려운데 인삼의 정식 시기하고 동일하게 보더라. 이거 가로넣기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가림 시설을 해가림 시설 구조체라는 얘기는 뭐 철제, 목재 이 부분이죠. 그죠? 재사용해서 설치할 수 있어요. 한 번 하고 다른 데다가 또 다시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철제는 18년이나 되잖아요. 내용 연수가. 그래서 재사용을 해요. 그런다 하더라도 실은 이 해가림 시설 제일 처음에 설치했을 때부터 해야 되죠. 그죠? 그때부터 감가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차를 사가지고 상대방한테 팔았다고 해서 그 시점부터 감가가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산 시점부터가 감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구입 구조체를 최초 설치한 시기부터 감가가 되는데 역시나 최초 설치 시기를 몰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구조체를 제일 처음 구입한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입한 시기 되겠나요? 그래서 최초 구입 시기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더라. 가로넣기 나올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럼 연금별 보상 가액이 뭘까? 가입 당시 연금에다가 플러스 1년이라고 했어요. 정해져 있어요. 1형과 우리가 2형이 있죠. 그죠? 1형은 5월에 가입하는 거, 2형은 11월에 가입하는 거. 됐나요? 자, 1년건, 그러니까 2년건. 1년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자, 6년근까지 있네요. 그죠? 자, 6년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세요. 6년근은 언제까지요? 당해년도 10월 31일까지만 된다고 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금액까지 그럼 외워야 해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 금액은 문제에서 조건을 제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별 기준 수확량이라고 해서 제가 넣어놨는데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보험금 산출할 때 피해율을 산정할 때 나와요. 자,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는 거는 연금별 보상 가액이에요. 근데 보험금을 나중에 산출할 때 피해율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되는 거는 기준 수확량이에요.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은 연금 플러스 1년 거 보상 가액으로 가입을 하지만 보험금은 산출할 때는 플러스 1년 하지 않아요. 가입 당시 연금 기준 그대로 합니다. 내가 2년짜리 가입했으면 2년짜리 기준 수확량 가져오고 3년짜리 가입했으면 3년짜리 기준 수확량 가져옵니다.
가입 금액과 보험금을 산출할 때는 기준이 다릅니다. 자, 해가림 시설 감가상각 적용 방법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설명을 했지만 자, 구분 다시 합니다. 자, 설치 재료에 따라서 구분한 겁니다. 자, 동일한 재료. 왜냐하면 해가림 시설은 감가상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조달 가액 곱하기 그죠? 100%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대해서 이 감가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감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는 거예요. 자, 설치 재료에 따라서 구분을 했어요. 왜? 설치 재료가 목재도 있고 철재도 있으니까요. 그죠? 자, 목재, 철재 동일한 재료로 했어요. 목재로 쭉 다 하든지 철재로 쭉 다 했어. 하지만 똑같은 목재로 하고 똑같은 철재로 했다 하더라도 설치 시기가 다르고 그죠? 갱과 연수가 다를 수 있죠. 맞나요? 맞아요. 그죠? 똑같은 농지에 다 목재로 설치를 했지만 여기는 설치를 뭐 2018년도에 하고 요 뒤에 부분은 20년에 하고 이거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 시기와 경과 연수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분포도를 가지고 내가 이것만큼 3분의 1을 설치하고 이것만큼 3분의 1을 설치해요. 그죠? 그러면 넓게 분포하는 해가림 구조체의 설치 시기하고 동일하게 모두 적용해버리는 거야. 됐나요? 넓게 분포하는 거. 재료가 같을 때. 근데 재료가 다를 때래요. 재료가 다를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부분은 목재로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이 부분은 철재로 설치가 되었어요. 근데 막 섞여서 자기 마음대로 설치된 건 안 돼요. 사실 해가리 막 섞어서 막 설치하기는 힘들어요. 쭉 연결해서 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재료가 다른데 구획이 딱 나눠져 있어. 설치 구획이. 그러면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분이 될 때는 각각 면적만큼 구분해서 철재와 목재의 경영 감가율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거 하나로 미루갖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각각 면적만큼 구분해서 가입을 한대요. 됐어요? 자, 동일한 재료인데 설치 시기와 경과 연수가 달라요. 그때는 넓게 분포하는 거. 재료를 달라요. 재료를 다르게 설치했어요. 다르게 설치했으면 설치 구역이 나눠져 있다고 한다면 면적만큼 각각 구분해서 가입하더라. 됐나요? 자, 그러면 이 경련 감가율이 중요하겠네요. 자, 경련 감가율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줄어들어 감가가 돼 그 말이잖아요. 이 경련 감가율 감가상각은 보험 가입 시점 기준이라고 했어요. 설치 시기에서부터 보험 가입 시점까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설치에서 우리가 보험금을 구할 때도 나중에 감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보험 가입을 구할 때 설치 시기에서 사고 난 시점 아니에요. 보험 가입 시점입니다. 가입 시점이에요. 보통에 다른 것들은 다 사고 났을 때가 기준이에요. 대부분 것들이 그래요. 재물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대부분 사고 시점이 기준이에요. 근데 해가림 시설은 보험 가입 시점이라고 업방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보험 가입 시점 암기하셔야 해요. 이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기간 동안에는 동일하대요. 쭉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 조건 잘 보시고 보험 가입 시점 잘 보셔가지고 감가상각 하셔야 해요. 자, 목재는 6년이고 철재는 18년이라고 했죠. 그럼 이 경련 감가율이 어떻게 나오냐면 회계에 있어서 경련 감가율을 구하는 건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이 감가율을 정하는 거는 자, 100%예요. 장가율을 빼요. 그 장가율이 보통은 20%예요. 유형자산의 장가율은. 그래서 20%를 뺍니다. 20%에다가 내용연수를 곱해요. 내용연수를 곱합니다. 나눕니다. 그러면 목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100% 마이너스 20%. 20% 나누기 6년이 되겠고요. 철재 같은 경우는 100% 마이너스 20%에서 내용연수가 18년이기 때문에 18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연수를 알거나 경련감가를 암기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그러면 100 마이너스 20 해서 6을 하면 1 마이너스 0.2 나누기 6 해볼게요. 그러면 0.133333 이렇게 가거든요. 계속 끊어요. 자, 13.33
퍼센트로 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철제입니다. 철제도 그죠? 1 마이너스 0.2 나누기 18 하면 0.044444 나와요. 이것도 그죠? 퍼센트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4.44 이렇게 해서 내용 연수를 알면 경련 감가율을 구할 수 있고 또는 경련 감가율 자체를 암기를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하셔야 합니다. 되겠죠? 자, 연 단위 감가를 적용하더라. 연 안 돼요?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볼게요. 시설 연도가 2018년 5월이래요. 처음에 설치한 연도란 얘기죠. 가입 시기가 2010년 11월이에요. 그럼 2년 6개월이에요, 총? 그러면 6개월은 1년이 안 됐잖아요? 버려요. 그럼 몇 년? 2년. 되나요? 연단위 미만 버린다는 게 이해되시죠? 그죠? 12개월 단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2년 10개월이라 하더라도 10개월 버리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잠가율이라는 게 뭐냐? 그죠? 보통은 잠가율을 20%, 내용연수의 잠가율은 20%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잠가율은 내용연수를 잠가율 이제 한번 해볼게요. 해가림 시설의 잠가율은 잠가율 20% 적용했죠, 우리가. 유형자산 잠가율. 그죠? 잠가율 20%하고 자체 유형별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경련 감가율을 산출하였다. 맞죠? 100% 마이너스 20% 잠가율 설치했고 나누기 내용 연수 해가지고 경련 감가율 산출했잖아요. 그죠? 그걸 말로 풀어놓은 거예요. 잠가율 20%하고 이제 자체 유형별이라는 것은 목재냐 철제냐. 목재는 6년, 철제는 18년에서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련 감가율 산출했죠. 맞나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지금 이 경련 감가율 산출한 거 하나. 두 번째 끊어집니다. 내용 연수가 경과됐대요. 그러면 목재는 10년이 넘었어요? 철제는 20년이 넘었어요? 그래도 계속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내용 연수를 경과해서 자기 가치를 다 했어요. 하지만 그 내 가치를 다 했다고 해서 그 해가림 시설이 바로 쓰러진다거나 경작을 못할 정도가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죠. 보통 내용 연수가 경과했다고 한다면 이 경과하고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쓸 수 있을 정도를 관리를 했다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용 연수가 경과한 경우라도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어.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설의 당해 목적물의 경제성을 고려해가지고 잠가율을 몇 프로 주냐면 30% 적용한대요. 30%. 이 말은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면 100% 마이너스 30% 나누기 내용 연수 이게 아니고요. 이 말은 자, 잠가율이 이미 내용 연수가 경과했어. 그럼 내용 연수하고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조달 가액을 산정했어. 그죠? 제조달 가액 산정했어. 곱하기 바로 잠가율 최대 30% 수정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정 잠가율을 적용한다는 말이에요. 그 수정 잠가율이 30%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조달 가액 곱하기 바로 30% 이렇게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다르죠? 내용 연수가 남아있을 때는 100% 마이너스 20 나누기 내용 연수 해가지고 경련 감가율을 구해가지고 감가상각률을 적용하는데 이미 내용 연수를 경과했어. 그러면 제조달 가격에다 곱하기 바로 수정 잠가율 30% 해서 바로 곱해버려요. 이 말뜻 이해하셔야 해요. 그죠? 말로 길게 설명되어 있지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럼 제조달 가액이란 건 뭐야? 단위 면적당 시설비의 재배 면적이더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이건 우리 비가림 시설할 때 배웠죠. 그죠? 자,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인삼은 방제시설 할인이 있어요. 우리 배웠죠? 양양, 봄마을, 브라질, 콩인고 관수시설 5% 할인되는 것들 있었잖아요. 양파, 양배추, 봄감자, 그죠? 마늘, 브라질 콩인가 브로콜리, 그죠? 인삼, 뭐였어요? 고추. 그죠? 이렇게 배웠고 관수시설 무조건 설치해야 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 있었죠. 무화과, 양배추. 하지만 무조건 의무적인 설치 안 하면 인수제한 목적물은 맞지만 방제시설 할인은 없다고 했죠. 그 두 개는 또 그죠? 자, 해가림 시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지 손이 없어. 해가림 손 없어요. 손 없어요. 비가림도 손 없어요. 손 다 없어. 시설들은 손이 없어. 손이 기억하세요. 손이 없어. 비가림 시설은 살아있지 않았어. 손이 없어. 많이 나오거든요. 보험료 문제를. 인삼은 주로 그러니까 일과목은 주로 묻는 게 보험가입 금액 아니면 보험료 아니면 보험금 산식이잖아요. 딱
조건을 주고. 그래서 보험료가 일과목에 있으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손해율에 따른 할인 일정률이 있는지 없는지, 방제시설 할인율이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해가림 비가림은 손이 없어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가지만 가지고 보험료를 산출하더라.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건 나중에 원예할 때 우리가 자세히 배울 건데요. 원래는 지역별 보통약관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별, 그 다음에 지역별 뒤에 종별, 지역별 곱하기 종별 보통약관 요금료율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면 인삼에 보면 이렇게 종별로 보험료율 차등 상세가 업방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기본세에 바뀌어서 나올지도 몰라요. 기본세에는 원예 같은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지역별하고 종별 하고 보통약관 요금료율 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보험료율 상세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삼은 종별을 빼먹었어. 업방에 빼먹었는데 보험료율 상세에는 있는 거예요. 이 종별 구분이. 결국은 뭐예요? 이 보험료율 상세에 따라서 종별로 구분해서 요금료를 적용하라는 얘기거든요. 종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인삼은 만일에 해가림 시설에 이런 종을 줬어. 몇 종이에요? 몇 종이에요? 이거 줬으면 종별 적용해 줘야 됩니다. 그죠? 자, 종별은 어떤 거냐면 이 지금 그 해가림 시설의 설계가, 그죠? 설계가 얼마나 그 재해에 잘 견디게끔 튼튼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이걸 구분해 놓은 거예요. 자, 그게 어떤 눈에 그러니까 허용적설심이라고 하면 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눈이 얼마만큼 왔을 때도 견딜 수 있고 풍속이 얼마만큼 됐을 때도 견딜 수 있는 설계 기준이야. 그러니까 허용적설심하고 허용풍속을 가지고 지금 설계 기준을 정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2종부터 볼게요. 2종은 허용적설심과 허용풍속이 지역별 내재해형 설계 기준 몇 프로? 120% 이상인 인삼 재배 시설이래요.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진 거예요. 3종은 100% 이상에서 120% 미만이에요. 자, 4종은 몇 프로 이상? 이거는 100% 미만입니다. 자, 4종은 100% 미만이에요. 자, 허용 적설심하고 허용 풍속도 상세가 정해져 있네요. 허용 적설심은 7.9cm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허용 풍속은 10.5m/s 이상이어야 된대요. 5종은 뭐 100% 미만 이런 것도 없어요. 허용 적설심만 있어요. 7.9 미만, 허용 풍속은 10.5m/s 미만. 120 이상이냐, 100에서 120 미만이냐. 자, 그 다음에 100% 미만이냐. 자, 허용 적설심 7.9 이상, 10.5m/s 이상이냐. 하나는 미만이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하지만 이 적설심하고 풍속에 대한 요 내재의 설계 기준은 원예하고 버섯에 가도 똑같이 나와요. 기준은 똑같아요. 기준은. 거기에는 일정도 있어요. 기준은 똑같아요. 기준은 똑같고 대신 요율 상대도가 달라져요. 인삼 같은 경우는 요 해가림 시설은 3종이 요율 상대도가 1이에요. 1. 그래서 0.9 위로 한 칸씩 올라가고 그러니까 요가 더 설계 기준이 더 좋은 거니까 2종으로 올라갈수록 설계 기준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요율 상대도는 0.9가 되는 거예요. 보험료 더 낮아진다는 거죠. 밑으로 내려올수록 설계 기준이 더 낮은 거예요. 그래서 3이 1을 기준으로 해서 1.1, 1.2 올라가요. 근데 나중에 저희가 원예 시슬하고 버섯을 배우게 되는데 원예 시슬과 버섯은 4종이 1이에요. 인삼만 3종이 1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헷갈려요. 그죠? 이거를 문제 조건에서 바로 제시를 해주면 좋겠는데 혹시나 또 문제를 어렵게 낸다고 그냥 그 종별 구분이 3종이에요. 종별 구분이 2종이에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정말 종별 구분을 가지고 이렇게 가로놓기 비우기 있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보험금입니다. 보험금은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되어 있네요. 이 말은 즉 무슨 말이에요? 가피자 공식이라죠. 피자 한 판짜리. 그죠? 피자 두 판짜리 우리 어디서 배웠나요? 생산비 보장 받점에서 장경 피자가 피자 두 판짜리. 피자 두 판은 보험금 여러 번 주더라. 피자 한 판짜리는 보험금 한 번만 주더라. 그죠? 그렇게 기억하면 더 쉽다고 했죠. 가피자 방식이어서 보험금 한 번만 줘야 되는데
인삼은 좀 특이하다 했잖아요. 가피자는 보험 한 번 줘야 되는데 인삼은 한 번만 안 줘. 한 번만 안 줘. 되게 웃기죠. 그러면 생산비 보장 받장물처럼 그러면 잔존보험 가입급을 써야 되는데 인삼은 그렇게 안 해. 또 미치겠다. 그죠? 그렇게 안 해요. 자, 인삼은 어떻게 하냐면 보험금을 사고 날 때마다 가서 하고 보험금을 줘요. 인삼은 사고 날 때마다 주는데 우리가 생산비 보장은 사고 날 때마다 주니까 잔존 보험 가입 금액 이런 용어를 썼죠. 근데 인삼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1차 보험금을 계산했어요. 그럼 2차 또 사고가 났어. 2차도 가피자로 보험금을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1차에서 보험금을 이미 받았어. 1차 보험금을. 그럼 여기에서 1차 보험금을 그냥 빼요. 너무 웃기죠? 그죠? 그래서 인삼은 보험금이 그러면 한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이거는 여러 번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금액 빼기 기지급 보험금이 있잖아요. 그죠? 기지급 보험금이 있어요. 기지급 보험금이 있고 다시 뭘 빼면 되겠어요? 자기 부담금을 바로 빼버리면 되겠죠. 자기 부담금이란 건 뭐예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인삼의 보험금의 한도 2차, 3차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보통은 보험금액 한도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율 이래요. 그죠? 그런데 인삼은 보험가입 금액 마이너스 기지급 보험금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이 되겠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중요해요. 자, 그러면 피해율 공식 한번 볼게요. 피해율 우리가 보통은 평, 수, 미, 평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아, 이제 인삼은 이 피해율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피해율이네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제가 따로 적어 놓은 거고요. 20년도 업방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 부분을 피해 면적에 대한 비율이다. 이 부분은 손해에 대한 비율이다. 그래서 손해 비율 곱하기 피해 비율 이렇게 20년도 되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 말 자체는 없어지고 이렇게 길게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해는 20년도 업방으로 하는 게 이해가 훨씬 더 쉬워요. 그럼 피해 비율은 알겠다. 그죠? 자, 우리가 생산비 보장받자물에서 피해 비율을 배웠어요. 내 재배 면적이 얼마인데 피해 얼마만큼 입었지? 피해 면적만큼 준다는 거였잖아요. 인삼은 왜 이렇게 주냐면 이래요. 인삼은 우리 농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2년에서부터 그죠? 6년간까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인삼은 보통 계약해서 대부분 재배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확하질 않아요. 한꺼번에 전부 한꺼번에 수확 이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해가 왔다고 하더라도 만일에 이거만큼 재해가 왔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인삼이 실제로 연수가 좀 돼가지고 수확해도 되는 인삼이에요. 그러면 이거 전수조사해요. 전수조사한다는 말은 전부 수확한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죠? 그때는 수확을 해요. 하지만 내가 이것만큼 재해가 왔는데 아직 이건 수확할 수 있는 인삼의 연도수가 아니에요. 연근이 아니에요. 그러면 수확을 하지 않고 피해 얼마 입었지? 피해율만 계산해요. 그죠? 그거는 표본 조사를 해요. 이거는 수확하지 않고 표본 추출해가지고 피해율 계산하는 거 그거는 표본 조사예요. 그래서 인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수조사, 표본조사의 개념이 전부 다 가수원 농지에 있는 거 다 수확하는구나? 이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전수조사는 피해가 났어? 피해가 난 그 부분을 다 수확을 하는구나. 이건 전수조사예요. 수확할 수 없어서 표본으로 추출해가지고 피해만 확인하는구나? 그럼 표본조사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피해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자, 재배 면적이 얼만데 여기만큼 피해가 났어? 이 부분만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 비율을 산정하는 거죠. 됐죠? 그럼 피해 비율을 산정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손해를 얼마만큼 입었지? 우리 생산비 보장 받장물 생각해 보세요. 피해 비율 PB 곱하기 손비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1미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거 똑같아요. PB를 구했어? 그럼 여기 손해 정도 비율을 구해야 되잖아요. 얼마만큼 피해 입었니? 그게 손해 비율이잖아. 그죠? 그게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 손해 비율이 우리가 알고 있는 평, 수, 미, 평하고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1 마이너스 수확량에다가 연금별 기준 수확량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앞에 연금별 기준 수확량이란 걸 아까 잠깐 봤어요. 근데 단위 한번 볼까요? 킬로그램 퍼 미터 제곱. 단위가 우리 농지 전체가 아니에요. 단위가 단위 면적 땅이에요. 그래서 인삼은
이 농지 전체를 수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수확량을 보지 않아. 전체 수확량. 왜 한꺼번에 수확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삼은 기준을 뭘로 정해놨냐? 단위 면적당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단위 면적 1제곱미터에 여기에 얼마만큼은 있어야 돼 라는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피해율의 기준이 되는 수확량이 이 기준 수확량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 수확량의 개념이 인삼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러면 전체로 보지 않고 단위 면적당으로 보는구나. 예, 그러면 이 피해율 산정도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로 하지 않고 단위 면적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에서 피해 면적이라서 피해 비율을 구한 거예요. 피해 비율을 먼저 구하고, 아, 손해 비율을 그러면 단위 면적당에서 환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위 면적당이기 때문에 이 기준 수확량이 온 거예요. 자, 볼게요. 자, 1 마이너스 앞으로 와요. 1 마이너스 수확량분의 이제 기준 수확량분의 수확량 이렇게 돼요. 1. 결국은 이거는 풀면 어떻게 되냐면 기준 수확량분의 1이기 때문에 기준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수확량은 조사한 수확량이기 때문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 생산비 보장 받장물에서는 PB 곱하기 손비 곱하기 1미 미부상 비율 뒤를 뺐잖아요. 그죠? 뒤로 곱했죠. 근데 여기서 바로 평, 수, 미, 평 했던 것처럼 미보상을 여기서 바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기준 수확량 분의 기준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조사한 조사 수확량에다가 미보상 감수량 미보상이 감수량으로 왔을 때는 빼주고 수확량이 왔을 때는 더해주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이 1과목에서는 수확량하고 바로 조건을 주겠지만 2과목에서는 이 수확량을 산출하는데 조사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이 더해진 거. 이걸 풀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 수확량에 기준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의 가로를 풀어버려. 그러면 미보상 수확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네요? 미보상 감수량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평, 수, 미, 평이 이거는 기준 수확량 기준이기 때문에 기, 수, 미, 기 평, 수, 미, 평하고 똑같아요. 이거를 20년도 업방에서는 이걸 이렇게 기준 수확량에서 수확량 실은 기준 수확량에서 수확량 뺀 거 이게 뭐냐면 감수량이잖아요. 맞죠? 감수량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20년도 업방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인정감수량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런 말들이 21년도 업방에서 사라졌어요. 근데 그게 훨씬 더 이해를 돕는 건 쉬워요. 평, 수, 미, 평 또는 기, 수, 미, 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기, 수, 미, 기로 푸는 방법하고 1 마이너스 수확량에다가 기준 수확량 이렇게 푸는 거는 답이 같게 나와요. 어쩌면 예전산식이 좀 더 쉬웠어요. 근데 1과목도 그러고 2과목도 그러고 이 산식으로 모두 바뀌었어요. 결국은 이 앞에 부분은 손해 비율이고 뒤에 부분은 피해 비율이구나. 이렇게 해서 인삼의 보험금을 산정하는구나. 2차 이상 사고가 있을 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전체로 계산한 보험금에서 앞에 기지급 보험금을 빼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것까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까지 하려니까 내용 너무 많네요. 한번 볼게요. 인삼까지 하고 인삼의 내용이 많아서 해가림 시설에 관한 거는 보험금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할게요. 해가림 시설도 보험금에 관한 내용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죠? 인삼은 새로운 걸 배웠는데 인삼도 내용이 많은데 해가림 시설도 내용이 많죠. 그래서 해가림 시설 보험금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하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 조금 생소하셨죠? 인삼이 그죠? 조금 다르기도 하고 다른 것들은 인삼은 생산비 보장 받장물의 특성과 수확감수 보장 받장물의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전체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산출하지 않고 단위 면적당 기준 수확량을 가지고 하더라 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되고 보험 가입 금액은 인삼은 보상 가액 연금 플러스 1년 더 한 거 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 결정하더라. 해가림 시설은 비가림 시설은 제도달 가액의 80에서 130%였는데 해가림 시설은 시가로 가입하더라. 시가라는 것은 제조달 가액에다가 그죠? 곱하기 100 그죠? 100 마이너스 감가상각을 하더라. 그죠? 그죠? 감가상각한 거. 이 감가상각은 어떻게 한 게 감가상각이라고요? 내용연수 곱하기 경영감가율을 한 거더라. 이 경영감가율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100% 마이너스 장가율 20% 나누기 내용 연수를 가지고 결정하더라. 자, 해가림 시설은 목재, 철재가 있어요. 목재의 내용 연수는 6년이더라. 철재의 내용 연수는 18년이더라. 이거를 다 암기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인삼하고 해가림 시설은 1과목을 잘 해놓으면 이것도 실은 2과목을 거저 먹어요. 그런데 실제 1과목에 암기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삼 해가림에서 문제를 내려면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7회 시험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게 나왔거든요. 2과목에서. 근데 1과목에서도 문제를 내려면 서술식 문제도 많이 낼 수 있고요. 가로넣기 낼 것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인삼하고 해가림 시설 꼼꼼히 봐주셔야 합니다. 7회 나왔다고 해서 8회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가 조과전, 논작물, 밭작물 꾸준히 나오잖아요. 인삼도 마찬가지예요. 2과목에 나왔기 때문에 1과목에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삼, 해가림 꼼꼼하게 봐줍시다. 부탁드릴게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